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뭐 2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1x라고 놓고 나머지를 x 플러스 2라고 놓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똑같이 fx를 걔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의 q2x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는데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뭐 q3s라고 하고 이거 나머지를 쓰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건 뭐 그냥 가장 중요한 이론이죠. 그죠? 얘랑 얘가 보이는데 둘이 곱한 걸로 나눈다는 거야. 그지? 이 상수는 필요 없는 거야, 사실. 왜냐하면 얘를 그냥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라고 해도 되거든. 그지?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얘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고 f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2라고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나오면 여기를 뭐라고 설정하기로 했어? 2차를 먼저 기준으로 설정하기로 했잖아. 그지? 이렇게 2차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그때 나머지가 x 플러스 2라고 설정을 한 다음에 f1이 2니까 여기다가 f1 2인데 얘가 0이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3a 1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다. 그죠? 자, 따라서 이때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하면 이때다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rx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r3을 구하라고 해서 r3 구해주시면 답은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11번을 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앞에 있는 상수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2차랑 1차랑 곱했을 때에 곱으로 나눴을 때는 뒤에 있는 나머지를 먼저 2차로 먼저 기준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1차에 해당하는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서 낼 수 있는 문제고 가장 기초적인 문제다. 그지? 이거. 자, 이제 실수만 안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지. 이건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둘이 곱해가지고 루트 36이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알았지? 그지? 항상 이런 문제는 i를 내보낸다고 생각해야 돼. i를 내보내자. 그럼 얘는 루트 3i라고 쓰고 얘는 루트 12i라고 쓰면 되고 그래서 이쪽이 뭐가 되겠어? 6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그치?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야. 요거를 그냥 이렇게 써. 그냥 루트 5i 루트 20. 그럼 얘를 이거분의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플러스 여기가 뭐라고 쓰는데 i분의 2 쓰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i 곱하니까 마이너스 2i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요 값은 마이너스 8이냐 그랬으니까 문제는 틀렸다라고 외치시면 되는 거고. 그지? 당연히 이제 요것도 z제곱의 음수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 z는 순허수다. 가장 기본적인 걸 내고 있죠, 지금. 그럼 당연히 유리화 시켜서 허수부랑 실수부로 나눠야 되겠지, 당연히, 그지? 순허수는 항상 어떤 걸 순허수라고 하냐면 실수부는 0이고 허수부는 0이 되지 말아야 돼, 그지? 이게 순허수의 뜻이야, 그죠? 요걸 빼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지금 유리화 시킵시다. 그래서 z는 하고 여기는 2-ai 그러면 실수부의 제곱 4 허수부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고 위에는 1-2ai랑 그 다음에 2-ai 이렇게 해서 전개할 수밖에 없는 거야. 노가다로. 그죠? 그러면 여기는 4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플러스하고 이렇게 i 이렇게 해서 4 플러스 a 제곱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얘 하면 2가 1로 들어가고 얘 하면 마이너스 a가 1로 들어가고 얘 하니까 마이너스 4a가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다음 얘랑 하니까 뭐야?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들어가면 알 수 있다. 그치? 그럼 결국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안 되는 숫자를 찾으면 된다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a가 뭐가 나와? 그냥 a의 제곱이 1이 되면 된다. 그지? 그러면 그때 a는 1 또는 마이너스 1. a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니은은 맞았네요. 그죠? 너 맞구나. 하고 니은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지? 절대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i의 4제곱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4의 배수지? 그럼 얘는 1.
i의 4제곱은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면 되겠지. 여기다 i를 곱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는 2i라고 하면 되지. 여기다 i 곱하면 2009승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지금 문제가 2024년 얘는 4로 나눠 떨어뜨려죠. 얘는 뭐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랬을 때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거일 때 그랬으니까 여기서 얘기한 얘는 2 플러스 2i가 이게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다 이거지, 그지?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야. 요렇게, 그지? 그럼 이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지금 알파를 못 구하잖아. 베타도 못 구하잖아. 인수분해 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얘랑 묶어주면 알파로 묶으면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가 되고 얘랑 묶으니까 플러스 베타에 베타 바 플러스 알파 바가 됨을 알 수 있어서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바니까 묶어주면 이렇게 표현됨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 플러스 2i 그 바니까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 그죠? 그래서 8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디귿도 맞다. 답은 니은 디귿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지? 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접한지 안 접한지 알려면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 D를 쓰면 되는 거니까 전혀 어렵지 않은 기본 문제지. 그래서 같다고 놓고 왼쪽으로 다 넘긴다고 생각하면 x의 제곱되고 그 다음에 이 넘긴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플러스 2x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건데 당연히 d가 0이 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지? 딱 봐도 완전 제곱식이 아니잖아, 그지? 넘어가면 되는 거고. 얘 봐봐. 얘는 이걸 만족한데 어쩔 수 없어. 이거를 여기다 넣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 봐, 씌워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웬만하면 이제 이걸 그대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제곱하기보다는 이거를 곱셈 공식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얘가 z 플러스 z 바에 제곱하고 마이너스 2z 곱하기 z 바로 해서 이게 0이다라고 접근하자. 왜냐면 이게 켤레수는 더하거나 곱하는 게 굉장히 편하잖아, 우리가, 그치? 그래서 더하는 경우는 어차피 얘가 사라질 거니까 4a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둘이 컬렉을 곱하는 거는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2에다가 4a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b 제곱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는 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16a의 제곱 8a의 제곱이니까 8a의 제곱 마이너스 8b의 제곱이 0이다가 돼서 자, a 제곱은 b 제곱하고 우선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좀 이상하다. 16, 8, 2네. 2.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b의 제곱이 뭐가 되냐면 4a 제곱이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걸 여기도 쏙 집어넣으면 4a의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1이라는 식으로 바뀌어지고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는 거니까 대칭축이 뭐냐, 그죠? a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이제 표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다. 최소값, 얘가 최소값이 될 거나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그래서 7, 그죠? 그래서 얘는 맞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지? 어디? 자, 이거 서로 다른 세 실수래. 자, 요거의 x축과의 교점이 2개냐, 1개냐, 0개냐 물어보는 건 판별식이 관장하잖아. 판별식을 쓰라는 거야. 그지?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에 q 대신에 뭘 집어넣어? q 대신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의 제곱 마이너스 4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요 놈은 이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얘는 p 플러스 r의 제곱이니까 얘는 p 제곱, 그 다음에 뭐가 돼? 마이너스 2pr 플러스 r 제곱으로 계산되니까 얘는 p 마이너스 r의 제곱 아니냐. 서로 다른 실수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두 개 교점이 되는 게 맞다. 얼마나 쉽게 출제했어, 얘네가, 그지? 자, 요거 마이너스 4래, 얘가. 여기 이제 제곱했더니 지금 이게 마이너스 4라는 거야. 그러면, 루트 2의 1 플러스 i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i의 n승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 이거잖아, 그지?
그럼 얘가 되는 게 뭐야? 얘가 원래는 2i죠. 2i. 그래서 얘는 2i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i가 되면 된다.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는 거죠. 그지? 그러면 결국 얘는 간단하니까 얘부터만 보자. 그럼 첫 번째 루트 2분의 1에 1 플러스 i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죠? 이거를 만약에 이걸 z1이라고 할게. 그냥 얘를 z1이라고 하고 얘를 이제 전개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천천히. 생각보다는 예뻐. 왜냐하면 얘가 예쁘거든. z1의 제곱은 2분의 1에 얘 제곱하면 뭐가 되냐면 그냥 플러스 2i가 돼서 그냥 i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지? 벌써 i가 튀어나와 버렸지. 그지? 너무나 기분 좋게 i가 튀어나와 버렸단 말이야. 그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사실 2i나 마이너스 a를 만들 수 있는 i거든. 사실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얘가 이런 게 나오면 절대 a를 만들 수가 없어. 그지? 그럼 내가 관심 있는 것은 z1의 n승이 관심 갖는 거니. 관심은 z1의 n승을 했는데 i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가 되는 이 경우에 관심을 갖는 거야. 그지? 근데 내가 벌써 z제곱을 했더니 i가 나와버렸네. 그러면 나는 여기서 i가 되는 것을 한번 세팅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지. 그지? 그잖아? 그럼 언제 i가 되겠어? z1의 제곱도 이제 i가 되는데, z1의 제곱이 지금 해보면 지금 이게 i가 나오죠. 그죠? i가 나와. 근데 또 i가 나오는 게 어떤 경우 i가 나오겠어, 그러면? 여기다 몇 승을 하면 5제곱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애를 따져보면 z1의 5제곱이면 10승이 되겠지. 80 가면 돼, 80. 그래서 얘가 지금 80이면 z1의 18승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 내렸던 거야. 그지? 그럼 이놈은 z1의 어떤 꼴일 때 저렇게 되냐면 8p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인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지? 그럼 얘가 지금 잘 보면 얘가 뭐가 돼요? 얘가 바로 m 플러스 1이 되는 거거든. 얘가.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문자를. 근데 얘가 m이 5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5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럼 요때 해당하는 p의 max를 찾으라는 거잖아, 사실은. 그때 m 값을 찾을 거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 넘어가면 이거 57이기 때문에 p가 모일 때의 max가 되겠어. p가. 응? 넘어가면 57이잖아. 그지? 7, 8에 56이니까 p가 7일 때가 max가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다 7, 8에 56, 50이니까 이때 m 값은 뭐가 돼? 49가 됨을 확인한 거야. 이렇게. 먼저. 1번. 처음 49를 찾아낸 거야. m 값이 이때 49가 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야. 처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z1이 지금 제곱이 저렇게 됐잖아. 그죠? 그럼 z1의 몇 승이 마이너스 i가 될까? 그치? 여기다가 몇 승 되면 3승 하면 되겠지. 6승이죠? 이렇게. 그 다음 뭘까? 8을 더하면 돼. 똑같아. 이게 똑같아. 저걸 8 구했잖아? 그 다음도 8이야. 그럼 얘가 14 이렇게 갈 거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z1에다가 8p의 마이너스 2꼴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 i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m 플러스 1이라고 놓고 얘가 51보다 작거나 같다를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지면 53이잖아. 그죠? 그때 p 값은 뭐가 됐을 때 max가 되는 거야? 6일 때겠지. 그지? 7, 8에 56이니까. 그죠? 그럼 그때 m 값은 뭐야? 6, 8에 48, 46, 45. m은 45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자, 이제 i만 보면 되겠죠. i. 얘랑 매칭되려면 이게 지금 i 꼴이니까 매칭되려면 뭐가 나와야 돼? 응? 얘랑 매칭되려면 여기 있는 경우는 지금 i가 된 거니까 얘가 i라면 얘는 이쪽 얘는 마이너스 i가 나와야 돼. 그러면 i의 몇 승이 마이너스 i야? 3승이 마이너스 i란 말이야. 그지? 이렇게 i의 3승. 그 다음 건 뭐야? i의 7승에 있지 4를 더하는 거니까. 그지? 그럼 결국은 이건 뭐 외우고 있잖아. 사실. i의 뭐야? 4, 뭐 예를 들어서 p라고 하지 마. q 마이너스 1꼴이 되겠다. 그지? 이게. 근데 이것도 n이잖아. n. 얘는 n이니까 얘가 5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이제. 51이니까 뭐가 돼? q가 될 수, n, 얘가 n이란 말이야. 그치? 50보다 작거나 같은데. q가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되겠어, 그러면? 51 해봐. 나눠봐. 4, 1은 4, 4, 2, 8, 10이잖아. 그죠? 그러면 q가 12까지 가능하겠구나. 그때 n 값은 뭐야? 48, 47.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가 둘이 더하면 뭐가 돼? 96 하나 나온 거야. 96이,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i가 뭐가 되겠어? n승이. 마이너스 i니까 얘가 i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4의 배수, i가 되는 거니까 1승, 그 다음에 i의 뭐? 5승, 이런 애들이 i를 찍을 거 아니야, 다. 그지? 그럼 i의 뭐가 되는 거야? 4p 마이너스 1 형태하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3 형태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역시 얘가 뭐야? n이니까 얘가 5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넘어가면 54잖아? 54를 4로 나누면 4, 4, 4, 30, 13일 때야. p가 13일 때. 그러면 n은 그때 뭐야? p가 13이니까 4, 3, 12, 4에서 52에서 빼기 3이니까 49.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둘이 더하면 뭐가 돼? 94. 그래서 96 아니면 94가 나온다. 그럼 그때 문제에서 최대값은 96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우선은 15번 문제는 우선은 y는 k가 9분의 4가 아니라 했잖아. 왜 하필은 9분의 4가 아니냐면 요때 요거 연립해서 풀면은 그지? 요 점의 좌표가 이렇게 둘이 연립해봐. 그럼 뭐야?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이 될 거 아니야? 연립하면. 그때 x가 뭐가 되냐면 넘어가잖아? 그럼 얘는 2, 3은 6, 2, 4, 3분의 2가 돼.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3분의 2가 되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9분의 4거든? 결국 y는 k라는 상수함수는 9분의 4, 만나는 교점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3분의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9분의 4잖아. 요 교점의 y좌표가 9분의 4라고,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가 y는 k를 여기다가 아무데나 이제 거보면, 이렇게 거보면, 만나는 점이 뭐냐면 요 점이 a고, 요 점이 b야. 이렇게, 그지? 근데 요 점의 좌표는 우리가 너무 편하게 구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루트 k라고 놓고, 요 점의 좌표도 그냥 루트 k라고 놓으면, a, b의 이 길이는 그냥 2 루트 k라고 놓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게 문제가 풀려. 자,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여기 CD는 뭐예요? CD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CD 이렇게. 자, 그러면 CD를 풀기 위해서 근해 공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지?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두 근의 차 공식을 알고 있어. 차 공식, 그지? 이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얘랑 연립한 다음에 근을 체크해야 되니까 이 공식이 우선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면 두 근의 차 공식은 절대값 a분의 루트의 판별식 d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야. 그죠? 절대 4분의 d 쓰면 안 되고 판별식 d를 써야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해서 이걸 이용해서 C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CD의 길이는 저 방정식을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라는 함수랑 y는 k와 연립했으니까 k를 넘어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CD의 길이는 두 근의 차기 때문에 1 절대값하고 루트 판별식 d를 써야 돼. 그러면 b의 제곱이니까 36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16 플러스 4k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루트에 20 플러스 4k로 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그치? 그러면 4로 묶으니까 2 루트에 5 플러스 k라고 CD를 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면 정리가 된 거잖아. 그러면 지금 요 라인에 CD 대신에 이제 집어넣어서 5라는 걸 가지고 k를 구하려는 거야, 그냥.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2의 루트에 5 플러스 k 플러스 2 루트 k가 5다라고 문제를 풀면 얘를 넘기면은 2의 루트에 5 플러스 k에다가 5 마이너스 2 루트 k 양변 제곱해보자. 그럼 여기가 4가 되고 5 플러스 k가 되고, 여기는 25에다가 마이너스 20 루트 k 플러스 4k가 돼. 너무나 기본적인 4k가 지워진다 이거지. 그치? 그럼 이쪽에 20은 25에 마이너스 20 루트 k가 돼. 이렇게. 됐죠? 그럼 넘어가면은 20 루트 k가 5가 되고, 루트 k는 4분의 1 이렇게 돼서 k가 바로 16분의 1이라는 것을 금방 구할 수 있게 된다. 그지? 그냥 계산인 거잖아. 그지? 그 상태에 그때 BC의 값을 구하라니까 K가 16분의 1이니까 여기서 BC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지? 근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뭐야? 근해 공식을 쓸 수밖에 없는 거지. K가 나와버렸으니까.
K가 16분의 1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무슨 좌표? B의 좌표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이 되는 거야. P의 X좌표는 4분의 1이 돼버린 거고 C의 X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는. 그지? 맞아? 이거 봐봐. 호연아. 봐봐야 돼. 그지? 자, 여기에 대칭축이 뭐야? 근해 공식으로 해도 되는데 대칭축이 뭐죠?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3이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CD의 길이는 어디가 있냐면 CD의 길이가 이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 루트 5 플러스 K가 되는 거야. 여기가.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3을 기준으로. 그러면 C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C의 X좌표는 3에서 빼기 루트 5 플러스 K가 바로 C의 X좌표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K 대신 16분의 1 집어넣으면 C의 X좌표가 나오겠죠. 그죠? 이거 여기다 쑥 집어넣으면 C의 X좌표가 나온다. C의 X좌표가 4분의 3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C의 X좌표 나왔으니까 B의 X좌표에서 C의 X좌표 빼면 되겠지. 그죠? 뭔지 알겠죠? 그죠? C의 X좌표가 나온 거야. 이렇게 4분의 3. 얘는 잠깐만. B의 X좌표는 뭐야? 그죠? 맞죠? 그죠? 그지? C의 X좌표 나왔잖아. 그지? 요거. 그런데 이상하네?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넣으면. 계산하면. 그래서 여기 BC의 길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 빼면 되는 거잖아. 그지? 맞아? 맞아. 계산 맞아. 4분의 3이 맞아. 계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림에서는 사실은 이제 B가 더 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B가 작았던 거지. 실제로는 이 그림이 이렇게 이게 진짜인 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그죠? 왜냐하면 K가 16분의 1이잖아. 여기가 Y는 16분의 1은 여기 밑에 있는 거야. 밑에. 그림 그리기가 불편하니까 위에다 그린 것 뿐이란 말이야. 그지?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BC의 길이는 그냥 4분의 3에서 4분의 1을 빼면 되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게 그냥 2분의 1이라고 하고 답을 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 Y는 K라는 게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은 9분의 4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잖아. 처음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밑에 그림인 거지. 그지? 근데 그게 C를 구할 때 B의 위치랑은 상관없이 C가 구해진 거잖아. 어쨌든. 근데 밑에다가 하면은 불편하니까 위에다 그린 것 뿐이라. 알았지? 자, 얘는 뭐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냥 포물선 2개 나오고 얘가 n값에 관계없이 2개의 교점을 갖는다. 그럼 얘는 공통 접선인 거야. 다른 학교에서도 한번 출제했단 말이야. 그지? 우선은 대략적인 그림만 먼저 그리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fx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선 대칭축은 위치 관계를 보기 위해 대칭축을 구하는 건데 대칭축 얘는 x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니까 음수 쪽에 있는 거고, 그지? 우선 이런 쪽 이렇게. 그 다음 gx는 지금 대칭축이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2지. 그럼 얘 오른쪽에 있겠지, 어쨌든.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우선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대칭축은 뭐 여기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마이너스 이렇게 했어.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n값에 관계없이 2개의 교점을 가질 때는 이게 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공통 접선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살짝 위로 올라가면 2점, 이 상태에서 내려가도 2점. 그죠? 접하는 이 순간에도 2점. 계속 2점인 거지.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문제에서는 그때 n값의 합을 구하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 y는 mx 플러스 n하고 얘랑 연립해서 판별식 d가 0이면서 동시에 얘도 판별식 d가 0이다.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되레 이런 문제 더 쉬운 거야. 계산만 잘한다면. 그래서 2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이퀄 mx 플러스 n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하나 세팅해서 넘긴 다음에 판별식 d가 0이라고 문제를 풀면 이때 m과 n에 관한 관계식이 나온다. 그래서 그 판별식 d가 0이라고 쓰면은 얘가 뭐가 나오냐면 m의 제곱 마이너스 10m 플러스 8n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하나 등장하고요. 두 번째 밑에 있는 식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mx 플러스 n 이렇게 해놓고 역시 x의 제곱 넘어가니까 플러스 n 플러스 1의 x 플러스 n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잖아. 또 판별식 d가 0이라고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식이 나오겠지. 둘을 연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m의 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한 다음에 얘들을 연립할 거야.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m값의 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n을 m으로 바꿀지를 하는 건데 뭐 다른 방법이 없고 그냥 변변히 빼봅시다. m제곱을 죽이면 되는 거니까, 그지? 변변히 빼자. 그럼 여기서 빼면은 얘 빼니까 마이너스 12m이 되고 여기서 여기 빼니까 플러스 12n이 되고 여기서 여기 빼니까 플러스 4는 0이 돼서 n은 하면 n은 그죠? n은 넘어가니까 m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 데다 집어넣으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그지? 그죠? 이거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야. 그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넣으니까 m의 제곱하고 플러스 2m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4m이 되고,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4가 되고 마이너스 3은 0. 양면에 3을 곱하니까 3m 제곱 되고 마이너스 6m 되고 3을 곱하면 4가 되고 3, 3은 9니까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m값의 합 마이너스 3분의 6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m값의 합이 나오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전혀 어렵지 않지? 그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참고로 자, 우리가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y는 만약에 a의 x제곱이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얘는 y는 마이너스 ax의 제곱으로 이렇게 가. 이렇게 만약에. 그럼 이 두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대칭축이 일치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기에 공통접선이 생길 거고 공통접선이 이렇게 생길 거겠지. 이렇게. 그러면 너네 그냥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꼭지점하고 꼭지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중점이 될 것 같잖아, 당연히. 뭐 증명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그지?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거야, 우선. 자, 그 다음에 요 점하고 접점하고 연결을 한다고 생각해 봐. 요 점하고 접점하고 연결한다고 생각해 봐. 그죠? 그럼 얘네 둘은 평행할 수밖에 없어. 그지? 우선 이거 먼저 생각해 보는 거야. 대칭축이 일치했을 때를 먼저 상상해 보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거는 평행하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직관을 한번 보는 거지. 그냥. 그지?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닮음일 거 아니야. 막곡지각이죠? 얘는 지금 평행하니까 이 각하고 이 각도 억각으로 갔겠지. 그지? 그러면 얘도 중점이 된다. 이렇게. 그럼 얘가 이 점은 꼭점과 꼭점의 중점이라고 봐도 되지. 그지? 아니면 접점하고 접점의 중점이라고 봐도 되지. 저 점은. 그지?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얘 대칭축을 다른 대칭축으로 옮겨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알겠지? 그걸 외우고 있으면 돼, 우선은. 알겠죠? 자, 얘를 그대로 이렇게 놓고, 얘 y는 ax 제곱 이렇게 들어간 거야. 얘를 이렇게 이동시켰어. 이렇게 이동시켰을 때, 여기서의 접선을 하나, 공통접선을 그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여기도 공통접선을 그었어, 이렇게 그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이 있고 여기 만나는 점이 있는데 꼭점의 좌표가 있고 여기 꼭점의 좌표가 있지. 연결을 해. 이렇게 연결하고 연결하면은 이거랑 이거는 항상 평행해. 알겠지? 그 다음에 요 만나는 꼭점의 좌표랑 접점하고는 평행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은 같아.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봐봐. 요 점하고 요 점은 이렇게 연결하면은 요 공통 교점을 지나.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같다. 이렇게. 알겠지? 요건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증명을 하기보다는 알고 있으면 되겠다. 만약에 혹시나 최고차의 계수가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이 같은 경우에 나오면 이 성질이 무조건 성립한다. 알겠죠? 꼭점의 좌표와의 중점이 바로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교점이 된다. 알겠지? 꼭점의 좌표의 중점이 바로 이 교점이 된다는 거. 알겠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꼭점의 좌표의 중점이 바로 이 교점이 된다라는 거. 알겠죠? 요거 하나. 저기
그냥 그 자체의 문제가 나와 그냥.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이거는 뭐냐면 혹시나 그냥 주는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요점하고 요점하고 요점을 가르쳐 줬을 때 이 점이 뭐냐 이렇게 걷는데 이 점이 뭐냐 그러면 중점이 되는 거고. 그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되겠어? 그냥 두 접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꼭점의 좌표만 가르쳐 줘. 그럼 이게 뭐냐 물어보면 중점이라고 그냥. 그것만 알면 되는 거지. 알겠죠? 이거 그냥 단순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냥. 성질이 나오기 때문에, 나온다면. 자, 그런데 좀 더 확장하면 어떻게도 만약에 나오는 학교들도 있냐면,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는 분당권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부터는 한 대치동에서도 외우라고 하는 것들인데, 얘가 지금 여기도 그냥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 이렇게 그냥.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A'의 X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요거랑 같지 않은 경우야. 알았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A랑 A'은 절대값 씌웠을 때 같지 않은 거야. 요거는 이런 상황인 거야.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 대칭축이 서로 같다고 해볼게. 이렇게. 그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지? 이렇게 만약에. 그럼 여기도 공통접선이 나오겠죠? 그럼 이 공통접선의 그 교점은 항상 이 대칭축 위치에 있다는 건 이해되지? 호연아. 이 노란색 접선하고 그 다음 여기 접선을 쫙 그었을 때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당연히 얘는 이렇게 얘랑은 이렇게 하면은 평행할 수밖에 없고 얘도 평행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여기 교점은 이 대칭축 위에 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 대칭축이 똑같다면 당연하지. 그지? 그럼 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걸 잘 봐야 돼. 뭐냐면 지금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하고 여기를 만약에 B라고 하고 여기를 B'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A, B의 길이 대 A, B'의 길이의 B. 이걸 그냥 물어볼 수도 있다고. 그냥 물어볼 수도 있다고 너네한테. 이 자체가 문제화시킬 수도 있다고 그냥.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크로스라고 생각해. 크로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크로스라고. 알겠죠? 크로스라고 생각해서 얘는 A, B의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는 사실은 뭐랑 똑같겠어, 얘가 지금? 여기 꼭점의 좌표 있죠? 꼭점의 좌표에서 여기를 연결한 요것과, 그지? 꼭점의 좌표에서 여기를 연결한 요것의 B랑 같겠지, 그지? 그럴 거 아니야, 그지? 왜냐하면 여기 연결을 하면은 요 각 같고 얘네 둘도 역시 평행하거든? 그럼 이것과 이것의 B가 어떻게 되겠어? 닮음이겠지, 닮음. 그럴 거 아니야, 닮음일 거 아니야. 그렇겠지, 닮음이겠죠? 그럼 이 B는 몇 대 몇이라고 표현할 것 같아, 내가? A가의 절대값이 클 것 같아? A'의 절대값이 더 큰 것 같아? 절대값 비교하면. A의 절대값이 클 것 같아? A'의 절대값이 클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생각해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늘렸어, 이렇게. 밑을 더 늘렸다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야. 이 막대기가 벌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 밑에 게 길어질까? 위에 게 길어질까? 상상을 해야 돼, 상상을. 내가 이걸 이렇게 밀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민 거야, 더. 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치? 얘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밀었다고, 이렇게. 이게 벌어졌다고. 그러면 뭐가 더 길어졌을 것 같냐, 이거지. 응? 내가 이게 원래 1대1 비율이었어. 1대1 비율이었는데, 내가 이걸 더 이렇게 밀었어, 이렇게. 그러면 이 만나는 교점이 위로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쪽이 더 길어진다는 거야. 실제로 그림 그려도 알 수 있지, 그지? 극단적으로 그리면 이게 좁게 그려주고, 이렇게 좁게 그려주고, 이거는 이렇게 크게 그렸다면 크게 이렇게. 그럼 내가 이렇게 그림 그렸을 때 만나는 접점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쪽이 더 길어졌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이 비율이 뭐랑 똑같냐면 이 A랑 A'의 절대값 비교하면 뭐가 더 커? A'이 커? A가 커? 좁을수록 어떻게 되는? 좁을수록 절대값이 더 크다고 배우잖아, 우리는. 알아? 그치? 그러니까 A, B의 길이랑
AB의 길이랑 B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를 비교하면 얘가 더 크잖아. 여기다 뭘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절대값, 이것 대 절대값 이건데, 여기다 뭘 써야 될 것 같아? A 프라임이야, A야. 이 둘 중에 하나, 여기 프라임은 여기다 넣을 것 같아, 여기다 넣을 것 같아, 그냥. 어? 아니, 이게 커, 지금. A가 더 크지,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다 뭘 넣어야 될 것 같아? A 프라임을 넣고 여기다 A 넣는다고, 이렇게. 크로스라고, 크로스. 일부러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바로 답을 줄 수도 있는데, 나중에 헷갈린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커지잖아. 그러면 절대값 비교하면 지금 A 프라임이 A B쪽이 작으니까 A 프라임 이쪽으로 가고 A가 일로 가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건 뭐랑 또 같겠어? 그러면 여기 요 점을 내가 T라고 하고 요 점을 만약에 P라 하면, 그치? 이건 뭐랑 같겠어? 그러면 TA 대 AP 이렇게 놔도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요걸 비율로도 놔도 된다. 그치? 거의 매년 내는 유형이지, 그치? 이거 매년 내는 거야. 모든 학교에서 내는 거야. 왜? 되게 편하거든. 이걸 안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우선은 얘는 뭐 이걸 이렇게 썼어. 그치? TT를 다 더해. 그러면 T-1하고 X가 T 플러스 1이니까 원래 이제 요게 나왔던 건데 괜히 이렇게 쓴 거야, 이 학교는. 그지? 근데 그러면 GT를 뭐라고 했냐? 이렇게 했을 때의 fx의 최대 플러스 최소를 GT를 하자. 그럼 GT를 세팅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 사이에서의 GT라는 그 함수의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라 이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뭘 해봐야 되겠어? fx를 그려봐야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자, fx를 먼저 쫙 그립시다. 이렇게 그려놓고, 자, x는 1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내가 t랑 t-를 움직여 볼 거거든, 그지? 그러면 봐봐, 요게 이렇게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요걸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어떤 순간이 중요한 거냐면 t 플러스 1이 딱 여기에 닿는 순간 있지. 요 순간까지는 t 플러스 1이 딱 1이 되는 순간, t 플러스 1이 되는 순간은 t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지, 그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서 t 플러스 1이 딱 1이 되는 순간에 딱 멈추는 거지. t가 0이 되는 순간. 그럼 다시 얘기하면 t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이 순간에 대해서는 봐봐. t-1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고 t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최소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결국 얘를 펼 때는 f의 t-1 더하기 f의 t 플러스 1이 바로 이게 gt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지? 이렇게 세팅하면 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봐봐, 여기 1을 대입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이게 3이 되거든, 3. 그러면 t-1과 t가 여기에서 딱 경계되는 점에서 살짝 옮겨졌어. 그럼 최소는 3이야. 최대는 t-를 대입했을 때 최대야, 그지? 그럼 어떤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냐면 바뀌는 순간이지.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 딱 경계점 여긴데 t-1, t 플러스 1이 딱 정중앙에 오는 이 순간까지, 이 순간 바로 직전까지는 t-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최소는 계속 3이고, 그지? 그럼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t-1 더하기 t 플러스 1 더해서 2분의 1 때린 것이 1이 되는 그 순간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때가 t가 뭐가 되는 순간이냐면 바로 2가 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 그지? 이렇게. 뭔지 알겠죠? 얘와 얘의 중점이 1이 되는 그 순간, t가 2가 되는 순간이 될 것이다. 그지? 그 순간, 그죠? t가 2가 아니고 t가 1이 되네. t가 1이 되는 순간, 그 순간. 그러면 t가 0보다는 크고, 그지? 1보다가 작거나 같은 이 순간까지는 그때 최소는 3이고, 최대는 f의 t-1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됐죠? 자, 이 순간 살짝 넘어갔어. t가 1보다 큰 순간이 됐어. 그치? 그럼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얘가 쭉 가서 t-1이 3이 되는 순간, t-1이 3이 되는 순간 다시 얘기해서 t가 4가 되는 순간까지는 t가 4가 되는 순간까지는 최소는 계속 3이고
최대는 이제 f의 t 플러스 1로 바뀌어진다 이거지, 그지? 그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왜 최대값이 t-1이? 얘가 지금 요것이 요까지 왔잖아, 요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t 마이너스 여기 있고 t 플러스 이렇게 되는 순간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딱 정 가운데 있는 순간이 t가 1이 되는 순간이니까 1보다 작으면 얘는 왼쪽으로 이동했겠지. 그러면 최대값은 t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 될 거고 최소는 3이 최소가 될 것이고 이렇게. 이해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러면 t가 4보다 큰 순간에 대해서는 다시 이쪽으로 옮겨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다시 위로 돌아가서 f의 t-1이 최소고 f의 t 플러스 1이 최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2다 2. 2. 왜냐하면 지금 얘가 딱 여기가 중점이 되는 순간이 1이고 쫙 넘겨가서 t-1이 1이 되는 순간 그게 2거든. 그지? 2가 될 때까지는 얘가 되고 2가 되는 것을 벗어나면은 t-1 최소, t 플러스 최대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갖는 건 어디야? 그럼 이 세 가지만 관심 가지면 되는 거야. 이 세 가지만. 그지? 관심 갖는 건 세 가지만. 자, 위에 거는 뭐냐면 얘가 2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0이라고 하면 되고 요 경우는 이렇게 쓸게.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t 마이너스 1 플러스 7이라고 하면 되고 요 경우는 t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t 플러스 1 플러스 7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우선 써놓게 이렇게. 됐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 자, t의 제곱에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플러스 2 9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된 거고 이쪽은 t의 제곱 그 다음에 그냥 t가 되네요. 그죠? 2t 마이너스 t 지워지고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요걸 다 그리려고 하지 말았지. 그냥 이 구간 내에서의 최대 최소만 구해. 알겠어요? 그럼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대칭 중 얘는 t는 1이 되겠죠? 그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니까 요게 0은 여기 있을 거고 근데 t의 범위가 어디야? 마이너스 2 맞고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제로 집어넣으면 여기는 10이 되는 거고 이쪽에 요 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16이 되는 거야 우선. 요 구간 내에서는 10하고 16이 최대 최소가 되는 거야 우선. 다 따로따로 하는 거야 따로따로 그냥. 왜냐하면 한꺼번에 그리기가 불편해서. 그럼 여기도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고 여기는 t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얘는 2라고 쓰면 되고 그죠? 그럼 얘는 0하고 1 사이만 관장하는 거니까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는 거야. 0 집어넣으면 10 그죠? 이렇게 1 집어넣으면 얘는 7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상황이.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얘는 0이죠 당연히. 자, 그러면 얘는 1하고 2 사이란 말이야. 1하고 2니까 1은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야. 자, 1을 대입하면 7, 2, 4, 10 이렇게 된 거야. 사실. 이게 전체가 취할 수 있는 y-값이야. 알겠죠? 그럼 최대는 뭐예요? 최대는 16이고 최소는 7이라고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답은 23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우선은 요 인수를 갖는데 문제가 뭐라고 써 있어 거기? 세 개의 다항식의 곱은 인수분해 된다. 세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고 문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정수야. 계수랑 상수항이 모두 정수래. 근데 이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가. 우리 상식적으로 얘는 t로 취환한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가겠지. 그잖아? 보통? 그럼 저 px라는 저 놈이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야. 잠깐만. 여기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 얘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a제곱분의 b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상수항만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이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 돼서 얘가 인수분해 되는 거야, 얘는. 그래서 여기가 x-a, x 플러스 a하고 여기가 x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분의 b인데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된 애들이 뭐라고?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 곱이 인수분해 되는데 개수랑 상수가 정수가 돼야 되니까 얘는 우선은 어떻게 돼야 될까? 자연수가 돼야 되겠지? 그잖아? 왜냐하면 A도 자연수, B도 자연수인데 얘가 정수가 된다는 소리는 얘는 그냥 자연수가 되는데 뭐는 안 되냐면 제곱수는 안 돼. 왜냐하면 얘가 제곱수가 되는 순간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지? 이해되죠? 그러면 위에 보이는 요 식 있죠? 요 식을 전개해 볼게. 전개해 보면 얘가 x의 4제곱이 되고, 그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b의 x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b가 될 거야, 이렇게. 그잖아, 그지? 자, 그러면 위에 보이는 얘가 170이라는 거잖아. a의 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b가 바로 이게 170이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마 들어갔을 거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우선 이해는 되죠, 그죠? 양변에 a제곱은 누구나 곱했을 것 같아, 그지? 그잖아. 그럼 b는 어떻게 해, b는? a제곱 양변에 곱해서 넘기면은 170에 a제곱에 마이너스 a의 4제곱 여기까지 이제 b는으로 됐겠지, 여기까지. 그지? 왜 b는으로 했겠어? 위에 있는 요 식이 자연수가 돼야 되면서 제곱수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그럼 여기서 이제 b는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2차 함수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a제곱을 있잖아. t로 놔봐. t로 놓으면 요 식이 뭐가 되냐면 b는 170t 마이너스 t제곱. 그래서 t로 묶으면 170 마이너스 t가 돼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아. 그지? 우선. 자, 요 함수 그려볼게.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 여기 t축. t는 뭐였어? a의 제곱이었어. 이렇게. 얘는 0이고 이건 170이야. 자, 이거 왜 그러냐면 b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b의 최대값. 그지? 근데 이게 대칭축이 뭐야, 여기? 2, 8에 16, 2, 50, 85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a 제곱이 바로 t축에 있다는 소리야. a는 자연수고. 그러면 85일 때 최대값을 가져요?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잖아. 왜? a 제곱이 85가 될 수 없거든. 그치? a는 자연수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한 붙여낼 수 있는 애를 찾아내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될 수 있는 a 제곱 뭐가 있어? 81. 그치? a가 9일 때, 그치? 그 다음에 10일 때는 100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왜냐면 제곱수만 되니까, 그치? a는. a의 제곱이니까 t는 제곱수만 가능한 거야, 그치? t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치? 그러면 b의 최대값은 b가 최대일 때는 t가 뭐일 때인 거야? t가 8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지, 그치? 81일 때다. 따라서 b의 최대값 q라고 했으니까 q는 뭐가 되는 거야? 81 곱하기 뭐가 돼? 여기다 81이니까 89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거 굳이 계산할 필요 없어. 그냥 q를 구했어, 이제. 근데 이제 px의 개수를 구하려면 px는 누가 관장하냐면 바로 a, b의 개수가 관장하는 거잖아. px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a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취할 수 있냐면 a가 취할 수 있는 것은 1부터 시작해서 1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그치? 왜냐면 이게 b야. 이게 얘들아, 이게 b란 말이야. 이게 b가 이거의 y좌표가 b인 거야. 그럼 a가 취할 수 있는 1부터 2 들어가서 어디까지 취할 수 있겠어? 12의 제곱에 144잖아. 그치? 그럼 얘는 12까지 가고 그 다음에 13에 169에 13까지 가서 멈추겠지. 근데 A는 이렇게 해서 13개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뭐가 만족해야 돼? 제곱수가 아니라는 걸 만족해야 돼. A 제곱분의 B는 A 제곱분의 B가 뭐가 되면 안 된다? 제곱수가 되면 안 된다고. 제곱수가 되면 안 된다고. A 제곱분의 B가. 알겠지? 근데 이 A 제곱분의 B는 뭐야? 여기서
얘는 바로 170 마이너스 a 제곱이 바로 a 제곱분의 b인 거야. 살짝 힘들겠지만 노가다로 갈 수밖에 없어. 알았지? 그지? 이게 제곱수가 되는 것을 13개에서 빼려는 거야. 알았지?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p는 13 마이너스 빼야 돼. 그지? 얘가 제곱수가 되는 경우. 그죠? 170 마이너스 a 제곱이 제곱수가 되는 것을 빼야 되는데 해보면 a가 1이 될 때 169로서 제곱수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7일 때 7, 7에 49 그지? 121 그지? 그거 되고 그 다음에 a가 이제 11일 때 121을 하잖아. 그러면 49가 돼서 제곱수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일 때 169인데 1의 제곱도 제곱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뭘 빼는 거야? 4개를 빼는 거야. 4개. 이렇게. 그래서 9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사실은 이게 근데 이제 봐봐. 답은 뭐야? 그러면 9 곱하기 위에다가 P를 집어넣고 밑에다 Q를 집어넣는 게 81 곱하기 89잖아. 그치? 위에다 넣어야 되는 거야. 사실 위에다가 이렇게. 근데 객관식이니까 너무 쉬울 수 있는 거지. 왜 쉬운 거야? 89를 약분할 수 있겠어? 얘랑 얘랑 곱해서 89가 될 수 있겠어? 답은 89분의 1, 88분의 1, 87분의 1 이렇게 나왔는데 위에 1이 됐다는 소리는 얘랑 둘이 곱해서 뭐 한 가지 지워야 되잖아. 근데 89를 곱해서 89를 만들 수 있냐고. 그럼 당연히 9겠지 이렇게. 객관식이니까 사실 이걸 안 구해도 사실 맞출 수 있었어. 아니 객관식이니까 그래도 예상하기는 객관식 1번부터 5번까지 답이 있다면 만약 이걸 못 구한다고 하더라도 대충 찍어서 약분해서 답은 89분의 1, 88분의 1, 87분의 1, 86분의 1, 85분의 1이잖아. 근데 얘가 뭔가 얘 둘 중에 하나 약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약분할 수 없거든. 89를 아무리 곱해도. 똑같은 게 나올 수 없잖아. 89가. 그럼 얘밖에 못 찍는 거지 사실은. 저걸 찍으려면 일단은 B의 최저값을 아는 상태여야 되겠네요. 그렇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야 사실 문제가. 괜찮잖아 이 문제도. 자, 요거는 보자마자 얘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좋겠죠.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y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z의 세제곱 이렇게 주고 쟤를 넘긴다고 하면 사실 마이너스 3xyz인데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는 0 이렇게 주면 너무 좋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많이 봤단 말이야. 뭘 많이 봤냐면 a의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c 이렇게 나오면 얘는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걸 너무 많이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이러면 얘가 0이 된다는 소리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0이라고 하면 이게 0이면 사실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거나 또는 a랑 b랑 c랑 다 같거나 이거지 사실. 근데 이 학교는 애들이 이것만 외우니까 한번 허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한 거야 이 학교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거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가 0이거나 또는 x와 마이너스 y 갖고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원래. 근데 얘가 자연수니까 얘는 안 된다는 거야. 애들 이것만 외웠을까 봐. 그치?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는데 사실 이게 답인 거지. 뭔지 알겠지? 그러면 y 플러스 z가 x인 거야. 이걸 나한테만 대입하면 게임이 끝나잖아. x제곱 이퀄 2x니까 x는 자연수니까 x는 2가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만 문제를 풀면 이제 게임이 끝난다는 거지 사실은. 그치? 근데 y 플러스 z는 뭐야? 2가 된 거잖아. 이렇게 하고 당황하면 안 돼. 왜? y와 z는 자연수니까 너무 좋잖아. 1, 1밖에 안 되지. y도 1이고 z도 1이라고 끝난 거지. 이렇게. 얼마나 쉬워. 근데 이 학교는 이제 애들이 이것만 외웠을까 봐. 함정을 판 거지 사실. 그지? 그래서 다 집어넣으면 이제 4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답은 6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다. 알겠지? 이거.